자, 방정식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간단하게 봅시다. 여기 봐야지. 자, 일단 1차 방정식 얘기를 한번 더 해줘. 그러니까 단어는 2차 방정식이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지나가거든, 대부분. 그래서 1차 방정식을 먼저 보고 지나갈 건데 1차 방정식 알다시피 AX는 B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뭐 AX 더하기 B는 0꼴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때 조건이 요 1차항 계수가 0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거를 꼭 생각해야 돼. 그냥 1차 식이요 이러지 말고 봐봐 얘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으로 나와도 얘가 1차 방정식일 수 있다고. 어떻게 되면은 A가 0이면 1차 방정식일 수 있는 거야. 물론 이렇게 했는데도 1차 방정식도 아닐 수도 있어. 왜? B도 0이면 1차 방정식도 아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AX 더하기 B는 0이요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혹시 주어진 식의 형태가 2차 이상의 항도 나온다. 그럼 2차 이상의 항은 전부 다 개수가 0이 나오면 되고 1차 항 개수는 0이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하면 된다고. 이렇게 따지면 2차 방정식은 뭐겠어? 3차 이상의 항이 존재하거든. 그 개수가 다 0이 나오면 되는 거고 2차 항 개수가 0이 아니면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나머지 이 같은 구조를 가진 상태에서 뭔가 복잡성만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만 조금 바꾸면은 최소한의 암기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지. 그래서 1차 방정식이 해야 간단하게 x는 a분의 b 이런 걸로 나오겠지만 그건 1차 방정식이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1차 방정식으로 써있나 이게? 아니지. 그냥 방정식이라고 써있지. 이러면은 얘가 1차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얘가 1차 방정식일 때와 아닐 때를 나누어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최고차항 계수가 항상 0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다 앞에서 했던 거니까 빠르게 지나가고 아니면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문제 풀기 전에 있다가 점검하면서 지나가면 돼.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풀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수분해에서 풀거나 완전제곱식을 이용하거나 그 완전제곱식에 의한 풀이를 일반화된 ABC에 대해서 직접 만들어 놔서 뭐라고 해야 돼? 만들어 놓은 공식, 근해 공식을 바로 활용을 하거나 라는 건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유리할 땐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풀이가 더 유리할 때는 완전제곱식 풀이 할 수 있으면 되고 도저히 뭐 다른 게 안 보일 때는 그냥 마지막 선택사항으로 근해 공식을 쓰면 돼. 그냥 공식이 있다고 해서 근해 공식만 그냥 쓰는 건 아니다. 또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이 1차항 계수가 짝수일 경우에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갈 때 계산 과정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짝수일 때 공식을 하나 더 외워두는 것 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연습이 덜 돼 있어서 내가 이걸 지금 막 배우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문제를 세 가지 다 이용해 푸는 게 나은 거야.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 하시오 이런 거 앞에서 하지 않았구나.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 하시오 이런 것도 나올 거야. 2차식을 갖다가. 복소수 배웠잖아? 그치? 그럼 복소수의 합과 곱,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방식에서 배우는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인수분할 때도 그걸 활용한다는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이 있는 거야. 간단하게 판별식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얘가 이제 인수분해도 안 되고 심지어 근이 실수로 나오지도 않거든. 그러면 근데 어쨌든 얘 생긴 거 보고 얘가 원래는 x 더하기 1의 제곱에서 뭔가 나올 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 풀이 두고 생각하면은 그치.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에서 시작할 거니까 얘 인수분해를 할 때 x 더하기 1 정도는 이렇게 있는 거야. 인수분해 할 때. 그래야지 여기 전개할 때 여기서 얘가 요만큼이 나오는 거거든. 마지막 여기에 더해진 어떤 숫자가 얘를 결정해 줄 건데 우리 자 생각해봐. 둘 중 하나야. 뭐냐. 자 A 더하기 BI 꼴에서 다른 한 근이
a 빼기 bi가 나와서 혈례근 성질을 이용해서 두 근의 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오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a 더하기 루트 b 꼴에서 여기서 여기 다 유리수일 때 유리수지 이거 여기서 뭐야 a 빼기 루트 b도 근인 거 알아가지고 a제곱 빼기 b가 근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 것이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제곱이잖아 여기서 빼가지고는 2를 만들 수 없지 그러니까 사실 이쪽인 거거든 그럼 여기도 지금 뭐야 여기에 1이니까 2가 나오고 여기도 1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무슨 얘기야 1 더하기 i가 나오거나 1 빼기 i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냥 보통 이제 여기서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 하시오 이런 말이 나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근의 공식 때려 박아가지고 허근을 구한 다음에 그냥 근 알고 있으니까 근 가지고 인수분해식 쓰는 걸로 한단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인수분해 잘 할 수 있으면 사실 끝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이 혈례근에서 이 부분이 두 근의 합, 그러니까 실수 부분을 좌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허수 부분은 얘랑 관련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로 빨리 그것만 이 근에서의 실수 부분만 찾아주고 나머지 허수 부분은 이 복수수의 곱을 이용해서 계산을 빠르게 진행해 준다는 거지. 너무 복잡한데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결국 우리가 시험 보러 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런 계산의 숙련도가 쌓여가지고 이게 가능한 상태로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장은 연습하고 시도해봐라 이런 얘기야. 빠르든 느리든 간에 말이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산 하나, 간단한 계산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자 인수분해가 먼저다 이거야. 왜 인수분해가 제일 먼저냐? 모든 풀이 왜 인수분해가 제일 먼저냐? 근을 구해놓고 나면 인수분해는 내가 생각 안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너무 쉽게 보이지 않나? 인수분해는 이 인수를 찾는 게 일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 찾아보라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써봐.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오니까 그럼 얘 2항 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겠지? 얘도 한 번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잘 쪼개서 쓰면 돼, 아무튼. 그럼 이제 얘가 여기 양변에다 루트 씌우는 거거든?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나오는 게 뭐였어? 그게 i였잖아. 루트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부터 나오겠지. 그래서 x 더하기 1이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얘는 뭐야? 지금 루트 씌운다 그랬지? 루트를 씌우면 얘는 뭐다? 얘는 이렇게 쓰긴 하지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쓰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이렇게 쓰고 얘가 절대값이야. 제곱의 루트 씌웠으면 절대값 기억해야 돼.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뭐 당연히 알죠 하는데 막상 이거 할 때 보면 더 절대값 안 체크하고 그냥 다 틀려버린단 말이야. 응? 복소수에서도 이거 있었지. 아무튼 이제 이 절대값을 푸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놓는 거거든.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나 이쪽에 붙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면 뭐야? x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지? 그게 맞잖아 이거 지금 해보니까. 마지막 근의 공식 써봐. 근의 공식 어떻게 돼? x는 짝수 공식을 바로 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i 하고 나오는 거잖아? 또 똑같잖아? 이렇게 세 가지 확인하면은 채점할 필요가 있니? 없지? 그 중에서 셋 중에 두 개가 맞았으면 어때? 웬만하면은 그 다른 한 가지가 내가 틀린 거겠지? 세 가지가 다 다른 답이 나오면 내 계산이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지. 제대로 했으면 셋 중에 두 개는 각각 나오겠지. 근데 같은 방식으로 두 개짜리가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만 확인을 해도 계산 연습을 할 때는 채점 같은 거는 필요도 없다. 그래서 나하고 중3 거 같이 하는 친구들은 처음 중3 거 처음 할 때 뭐 활용이나 시험 이런 거 말고 처음 개념 배울 때 정말 불쌍한 친구들 많이 있는데 처음 배우잖아 이거 셋 다 시켜. 모든 문제를 계산 연습 문제를 쫙 주면서 모든 문제 다 이 세 가지로 풀라고 시켜. 응? 세 가지지. 인수분해, 완전제곱식, 근의 공식. 이 세 가지를 다 시키고 나면은 이거 하고 나잖아. 잘해. 안 하니까 못하지.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그럼 뭐 하나라도 빠지는 거 있어? 없지? 응. 근데 이거 복소수 문제를 이렇게 막 인수분해 이런 건 잘 안 시키는데요? 물론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복소수 범위를 인수분해 하시고 한 문제가 없어? 있잖아. 완전제곱식은 문제도 있어. 어. 응.
봐봐. 루트의 마이너스 2 제곱이야. 얘를 그냥 맘대로, 봐봐. 이렇게 놓고, 보통 어떤 거 하냐면은, 그냥 맘대로 이걸 약분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 아니지. 원래는 괄호 안에 거 먼저 하니까 어때? 4가 된 다음에 루트 씌워서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근데 숫자일 때 이런 실수를 안 해. 자, 봐봐. A가 음수야. A가 음수야. 자, 루트 A제곱이 있어. 그냥 A라고 쓴다고. 이 앞에 부호가 안 써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린다고. 그냥. 그리고 틀린다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A라고 쓰면 더더욱 안 되지. 아니,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저 A 제곱 루트를 A 절대값이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모든 경우에. 그 다음 조건에 맞게끔 얘가 그냥 A인지 마이너스 A인지 그 다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는 이게 아니고 뭐야? 얘가 아니고 실제로는 2잖아. 그 2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만큼이 A면 얘는 이 자체가 마이너스 A가 돼야지. 그래서 이게 조건이 없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이 생각을 꼭 하고 있으라고. 그냥 너희가 그냥 얘가 양수라는 걸 알고 있어서 바로 얘를 그냥 계산했을 때 그냥 A라고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원래는 절대값이지만 내가 양수인 거 아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가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야 돼, 생각이. 무슨 얘기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다가 얻어 걸리는 거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근데 혹시 루트 그 밖에 제곱 있는 거는 상관없는 루트 A의 제곱이면 어떻게 되냐? 그냥 A야. 그냥 A다. 자, 이것도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하면 해보면 되거든. 그리고 항상 근데 이게 아니 내가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이야. 자, 루트 1의 제곱을 해보자. 1이지. A가 1이니까. 1이지. 자,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자. 얼마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맞는 건가? 지금 생각이 맞는, 그냥 A라고 쓰는 게 맞는 건가? 얘를 더 들어봐. 더 들어봐. 자, 루트 2의 제곱이면은 그냥 2지.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은 마이너스 2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럼 맞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이제.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지금 꼴랑 2개의 숫자를 예로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다 되는지 어떻게 알고? 그치? 그래서 잘 봐봐. A가 양수일 때 루트 A 제곱은 당연하게 A인 거는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그러면은 A를 마이너스 C라고 생각해봐. C는 양수겠지, 그럼. 그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C의 제곱을 하면 뭐가 되겠어? 얘가 루트 CI의 제곱이니까 그래 마이너스 C가 나오지. 다시 얘를 A라고 쓸 수가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제곱은 그냥 A라고 쓰는 게 맞는 거네. 이게 이제 내가 그냥 예를 들어 생각하면서부터 일반화해 나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숫자를 예를 들어보고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검증이 다 안 되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조건이 이게 맞나? 긴가민가한 것들 있지. 그치?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적당히 예를 들어서 확인한 다음에 물론 이건 너무 정수만 했고 유리수도 해보고 해봐야겠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본 다음에 되는 거 아니야? 싶었으면은 이렇게 일반화해서 어떻게 하지 생각해봐. 어떻게 하지? 근데 숫자로도 어떻게 해? 숫자로도.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가지 해본 거 아니야? 물론 이제 0일 때도 원래 해봐야 되지만 0도 어차피 0이니까. 그러면 증명할 때도 내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풀면 되지 않나? 근데 문자일 때는 뭐가 어려웠어? 얘가 음수일 때. 이 부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려웠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호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이런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 수학적 처리 과정을, 이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서 정말 다른 상황에서 이거 맞닥뜨려도, 얘를 든 다음에 얘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시험 때 너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아, 이거 무슨 공식 쓰는 거였지? 이 고민이 아니라,
아, 이거 어떻게 풀지? 아, 봐.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하고 있으면 푸는 방법이 나와? 안 나오지. 근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다 시간 다 보낸다고. 어떻게 하지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야지. 당장 기억 안 나는 거 어떡할 거야? 시험 볼 때. 숙제 때도 마찬가지야. 숙제를 시험이라 생각해봐. 어떻게든 난 죽어도 살도 맞춰야 돼, 얘를. 그치? 근데 랜덤 찍기 확률에다가 그냥 다 맡길 거야? 아니지. 그러면 뭔가 랜덤 찍기 한다 하더라도 확률을 줄여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확실하게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구분해놓고 얘네들 중에 뭐가 되는지 모르겠다. 중에서 그러니까 5분의 1이었으면 3분의 1, 2분의 1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라고. 희한하게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면은 머리도 좋아져요. 정말. 그리고 수학 잘하는 애들 있지? 쟤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희한하게 수학이 공부하는 거 잘 나와 하는 애들 있잖아. 보통 그런 애들을 보면서 또 타고나길 어쩌고 수학은 머리 좋은 애들 잘하고 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근데 이런 걸 계속해서 그래. 다른 건 몰라도 공부를 안 했어도 말이야. 시험지 맞닥뜨려 놓고 마주하고서는 이런 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해보고 얘기해봐. 나는 옛날에 진짜 놀랬어. 이런 짓을 안 해본다 그러길래 정말 놀랬어. 이걸 왜 안 하지?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데? 그래서 증명 같은 거 해보라고 직접 하잖아. 개념을 증명해봐라 이런 거 있잖아. 근해공식도 유도해봐라 이런 거 있지. 왜 그러냐면은 그 과정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볼까가 나오는 거야. 방금 전에도 우리 보통 원래 복소수 성질 같은 거 할 때도 이거 있잖아. 루트 A, 루트 B 곱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AB가 나오면은 둘 다 음수일 때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원래는 그 과정에서 뭐 해보냐면은 얘가 둘 다 음수라면 이렇게 하는 거야. A를 마이너스 C라고 놓고 B를 마이너스 D라고 놓고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C, 루트 마이너스 D는 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렇게 놔서 부호를 눈앞에 빼고 양수를 보면서 그냥 계산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 자체가 내가 갖고 가야 될 개념이 되는 거지. 이러한 처리 과정 자체가.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걸 보고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계산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알고리즘도 계산 능력이 포함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판별식. 디스크리미넌트라고 불러서 D라고 쓰는데 얘가 뭘 알려주냐면은 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 자, 근해 공식 쓸 때도 막 쓰면 안 돼. 얘도 좀 잘못된다. 위에 써 있으니까 지나가긴 했는데 원래 이거잖아. 이 방정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A, B, C는 실수란 조건도 있어야 돼. A는 0이 아닌 것도 다 있는 상태에서 원래 얘기해야 돼.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을 적어주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게 없으니까 근이 하나만 나와서 우리 이거 중근이라고 불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게 있으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얘기했고 이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은 여기가 허수가 되니까 전체 허수가 되니까 허근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이게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근의 형태를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근을 판별할 수 있게 해준다 해서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디스크리미넌트니까 D라고 쓰는 거지. 근데 보통 너희가 쓸 때 여기서 그냥 보통 이거부터 이렇게 쓰고 뭐 하거든. b제곱 빼기 4ac는 막 쓰거든. 근데 웬만하면은 식들을 써내려갈 때 이름 적어줘.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알려주라고 서술할 때. 문제 풀 때 이거 D는 한번 쓴다고 해서 크게 몇천 원 걸려? 아니지? 적으라고 이거. 내가 지금 그러니까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계산을 암산을 못하니까 계산 과정을 그냥 숫자로 적어서 계산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어떤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근거로 뭘 하고 있는지 알려주려고 한 게 서술이거든. 그러니까 설명은 서술이잖아. 술이잖아. 술. 설명하는 거라니까. 말로 하면 구술이고 글로 하면 서술이야.
연습장 쓰듯이 서술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너희가 계산이 안 돼서 암산이 안 돼서 그냥 쓰고 있는 것들 있잖아. 대부분 다 서술 과정에 안 적어야 되는 것들이야. 근데 고등학교 중간 기말에 수학에서 서술형 문제 있는 학교도 있지. 수행평가로 보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도 이게 방식이 가끔가다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가서 매년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 네 서술형이 있냐 없냐. 서술형이 없다 하더라도 그건 보통 수행평가로 보기 때문에 어차피 서술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판별식 가지고 여러 가지들 파악할 수 있고 이거 다 해봤을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우리 전개식의 원리 전부 다 배웠잖아? 그치? 거기다 의미 부여만 하면 돼. 뭐 외워서 계산을 하긴 하지만 원래 얘도 자 보자. 근이 있으면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이차계수가 있다고 하자. 자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전개돼 있을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 다음 그냥 대놓고 계수 비교하는 거야. 계수 비교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게 두 근의 합이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한 게 두 근의 곱이 a분의 c다가 그냥 이걸 정말 계수 비교하면 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수 정리하는 게 다 전개식 원리에서 이미 했던 얘기 아닌가? 마이너스는 왜부터? 마이너스 여기 둘 다 붙어 있으니까. 원래는 두 수의 합자리잖아.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는 더한 게 원래 이 b자리잖아. 근데 초고차항에서 곱하니까 여기가 a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붙여놓은 게 이 자리거든. 다시 말로 해서 그러면 전개해서 a 붙여놓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면 그게 b인 거니까 여기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두 분의 합과 곱 자체를 이용하고 또 이미 우리 어때? 합과 곱 가지고 복소세부터 합과 곱 자체를 이용해서 이차기 세우기 많이 했었지? 두 분의 차 공식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저거 외울 거면은 그냥 뭐 하면 돼? 저거 외우지 말고 곱셈 공식에서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 빼기 곱내배를 그냥 쓰면 돼. 굳이 저거 따로 외울 공식은 아니다. 나머지는 다 뭐 혈내근 성질은 다 또 전에 얘기했으니까 편하고 지나가고 나머지 이제 문제 푸는 뭐 지친 사항들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면 다 또 얘기할 거니까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봐봐 개념할 때 필수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 교과 과정에 있는 거 반드시 겪게 되는 것들이고 나머지 뭐 문제 풀 때 이런 거 저런 거 쓸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추가 개념들은 문제 풀 때 설명 다 해놨어. 자, 그 다음에 혈내근. 자, 근해 공식을 적어보면 와, 괜히 다 지웠네. 앞에 이거 생략할게. 방정식 원리 있다고 하고 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봐봐. A, B가 유리수야. 그럼 여기도 유리수, 여기도 유리수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앞쪽은 다 유리수겠지. 만약에 유리수 더하기 루트 얼마가 나와서 얘 자체가 무리수가 되는 이러한 근을 갖고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루트 2 같은 게 근이라고 치자. 항상 이게 무슨 말인지 문자로 써있는 게 모르겠으면 자, P 더하기 루트 그게 뭔데?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예를 들라고. 자, 이게 근이다. 그럼 생각해봐. 이 루트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 이 생김새에서. 이 루트 안에 있는 것밖에 없지. 실제로 여기 루트가. 왜냐면 유리수분의 유리수니까 여기 이 앞에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그럼 여기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어때? 부호가. 똑같은 절대값을 가진 똑같은 애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로 있지. 그러니까 얘가 근이면 뭐도 근이다? 얘도 근이다 이거야. 이거 보고 이제 켤레근 성질이라고 부르는 거지. 보통 복소수에서 허수부분보 반대인 거 켤레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루트에서도 이렇게 루트 쪽 보고 반대인 걸 갖다가 그냥 같이 켤레라고 그냥 뭉뚱그려 부르는 거지. 주의할 점. 그냥 켤레근 대충 보지 말고 조건이어서 뭐라고? 다 유리수니까. 봐봐. 애초에 B가 무리수여봐. 그러면 여기서도 이 무리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거지, 그게. 그 다음, 같은 구조로 또 뭐다? 얘가 A는 있구나. 뭔가, 자, P 플러스 QI 형태로.
여기 A, B, C가 다 실수야. PQ도 실수야. 이렇게 다 실수로 나오는 형태가 있다. 그러면 이 허수 뭐 때문에 나와? 루트 안에가 음수라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반드시 뭐가? 여기 부호가 반대인 게 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냥 혈렉은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생각하라고. 오케이? 항상 결과는 외워져야 되는 거 맞는데 그 결과를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계속 거치는 과정에서 그냥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돼. 얘만 외우고 과정을 생략하잖아? 그럼 이제 문제들을 아무것도 활용을 못하는 거야. 활용을 못하니까 활용된 문제들을 또 문제 유형을 외워야 돼. 그럼 다시 걔를 활용을 못해서 문제를 외웠으니까 다시 또 그 자체가 활용되는 것들은 또 못해.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나오면 그걸 또 외워야 돼. 그렇게 외우다 보면은 정말 수학이 두뇌 싸움이 되는 거야. 똑똑하게 타고난 애들이 더 많이 외우고 더 잘 외운다고. 그렇잖아. 그게 애초에 암기력 이런 것들이 정말 두뇌 능력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게 타고난 두뇌 차이가 있어도 풀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희한하게 두뇌가 좀 타고난 애들은 오히려 이 두뇌를 덜 쓰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암기 같은 건 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푼다? 근데 오히려 내가 이 저장량이 적기 때문에 더더욱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친구들은 희한하게 공부하는 방식이 두뇌 용량을 더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 거지. 자, 그 다음. 자, 근의 부호 같은 거 나중에 문제 유형 보면 생각하자. 그 다음에 절대값은 그냥 방정식을 풀 때 절대값 내용이 섞여서 나온 경우들이 있다. 그 다음에 가우스 기호 포함하는 것도 자 문제 나올 때 그때 보고 확인을 해보자.